며느리가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된장 팔아서 돈이 돼요. 그 말 듣고도 저는 웃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흥분하는 건 보기 안 좋으니까요. 그로부터 딱 1년 뒤 그 며느리가 제 공장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고쳐 쓰고 무표정하게 말했지요. 요즘 세상에 된장이 돈이 된다니까. 나는 올해 63입니다. 이름 썩 자보다 사람들은 나를 장독대 지키는 여자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떠난 지 오래고 하나뿐인 아들은 서울에서 의사와 결혼해 살고 있지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솔직히 마음이 좀 뻣뻣해졌습니다. 하얀 가운에 똑 떨어지는 말투, 사과처럼 반듯한 얼굴. 그래도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들어오다니.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깊이가 돈을 어떻게 쓰게 만드는지. 첫 번째 균열은 명절 밥상에서 났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장독대에서 막 퍼낸 된장으로 찌개를 끓였고 고추장에 나박김치를 곁들였지요. 아들은 새 그릇을 연거푸 비웠습니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위생검사는 받으셨어요? 유통기한 스티커도 없는데요.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집된장은 날짜를 몸이 알아. 상할 일 없어.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몸 말고 법이 알아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이 얼른 화제를 돌렸지만 젓가락 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장독대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달빛이 장독대 뚜껑에 번져서 반짝였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시대에 뒤처졌어? 사진 속 남자는 예전 그대로 씩 웃고 있었습니다. 내 손맛은 돈으로도 못 산다고 늘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그날따라 멀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새로 센터를 연다기에 축하하러 갔습니다. 꽃다발을 사들고 검정 자켓을 꺼내 입었지요. 내 차림이 초라해 보일까봐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소개하려는 순간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골에서 된장 팔며 소일하시거든요. 요즘도 그런 거 하시는 분 있네요. 그쵸? 사람들이 귓속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귀엽다, 고지식하네 따위의 말들이 공기 속에 떠다녔습니다. 아들의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보았지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예, 저는 된장 파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다발에서 장미가 몇 송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차 안 가죽 시트 위에 빨간 꽃잎이 비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꺼내 큼지막하게 네 글자를 썼습니다. 두고 보자. 한 달쯤 뒤 읍내 장터에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살얼음 같은 냉기를 품고 지나갔지요. 내 된장과 고추장을 작은 병에 담아 세워놨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시식을 하고 갔습니다. 짭짤하니 옛날 맛이네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고마웠지요. 그때 허름한 트레이닝 차림의 청년이 다가와 제 병을 유심히 보더니 말을 붙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공장 제품 아닌데 맞죠? 그래. 우리 집 장독대에서 퍼낸 거야. 청년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브랜딩하면 됩니다. 포장 기획하고 온라인에서 이야기 붙이면 대박까지는 몰라도 살아남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가 대박은 모르겠고 나 살아남기는 해야겠다. 그날부터 청년과 내가 붙었습니다. 그는 로컬 푸드 마케터였고 내 손은 노하우였지요. 군청에 가 위생허가를 신청하고 품질 검사와 염도 측정, 미생물 검사를 알아봤습니다. HACCP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니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작은 공장이라도 위생 동선을 제대로 만들고 포장재도 파손 안 되게 바꾸고요. 나는 새벽 5시에 장독대 뚜껑을 열고 햇볕과 바람, 습기와 온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내 루틴이 숫자로 정리되자 나는 비로소 나의 기술을 보았지요. 첫 라이브 방송은 처참했습니다. 휴대폰 삼각대가 자꾸 쓰러지고 나는 말이 꼬였습니다. 된장은 말이요. 하다가 청년이 건네주는 큐카드를 더듬거리며 읽었지요. 시청자 20명, 판매는 3병. 그중 한 병은 택배 중 흔들려 뚜껑이 새어나왔고 고객에게서 클레임이 왔습니다. 그분에게 쓴 사과문은 지금도 제 노트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포장을 바꾸고 종이 완충제 대신 벌집 모양 완충을 썼습니다. 유리병 뚜껑에는 이중 실링을 적용했고 라벨에는 원재료 산지와 염도, 숙성 기간을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된장도 스펙을 말할 수 있다. 청년이 지어준 슬로건이었지요. 처음에는 다들 비웃었습니다. 된장이 무슨 스펙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숫자를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댓글에 이런 말이 달렸지요. 우리 엄마 방식이랑 똑같다. 애가 아토피라 성분에 민감한데 이건 믿고 사겠다. 그 무렵 한 주부 인플루언서가 제 된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짜지 않고 깊다는 짤막한 글이었는데 그 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문 알림이 밤새도록 울렸습니다. 나는 장갑을 끼고 병을 닦아가며 포장했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어깨가 뻐근해도 괜찮았어요. 포장 상자에 손글씨로 썼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때 며느리에게서 단체 메시지가 잘못 와 닿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는데 며느리가 제 남동생에게 보낼 메시지를 그 방에 보낸 모양이었지요. 엄마, 시어머니 또 그 된장 타령이야. 병원 파티 때도 민망했다니까. 돈이 뭐가 있다고. 그냥 조용히 사시면 되지. 메시지는 곧 삭제되었지만 이미 세 줄이 제 눈에 박혔어요. 조용히와 민망과 돈이 뭐가 있다고. 저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장독대 앞에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비를 맞았습니다. 달비 대신 비가 장독대 뚜껑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그 소리에 맞춰 마음속에서 작은 망치가 울렸지요. 나를 두드려라. 쓸모없는 나가 아니라 만들고 지키는 내가 되라고. 다음 주 우리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군청에서 로컬 브랜드 박람회를 연다는 공문이 왔지요. 부스를 하나 얻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장시어머니 된장. 그 이름을 누가 지었냐고요? 제가 지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내 이름을 전면에 걸면 허투루 못합니다. 부스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맛보세요 인사만 하루에 수백 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진 찍어도 돼요? 했고 어떤 사람은 요즘 이런 걸 누가 먹냐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씩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어제 그 맛이 생각나서요. 맛은 기억을 데려오는 법이지요. 박람회 마지막 날 로컬 케이블 방송팀이 인터뷰를 왔습니다. 아무 준비도 못했지만 나는 장독대의 계절을 말했습니다. 봄엔 숨쉬게 뚜껑을 열어줘야 하고 여름엔 그늘을 찾아줘야 하고 비 오는 날엔 장독대도 사람도 생각이 많아진다고. 그 인터뷰 영상이 퍼지면서 우리 쇼핑몰의 방문자 수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주문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늘자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독대 마당을 넘어 작은 공장을 만들자.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장이 익어가는 걸 보여주자. 장독대의 정직함을 공장으로 가져오자. 공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개조해 위생동선을 만들고 손씻기 구역을 분리하고 소독기를 들였습니다. 반짝임 대신 깨끗함으로 설계한 공장. 나는 새벽마다 공장을 돌며 스테인리스 통에 손바닥을 대보았습니다. 차갑고 맑은 촉감이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직원 2명을 뽑았습니다. 동네에서 오래가게 하시던 분과 육아가 끝난 세대기였지요. 월급날 봉투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우리 같이 오래가요. 우리가 만드는 건 된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즈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대학병원 영양팀이었습니다. 젊은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서 저염식 환자식을 개편하는데 혹시 저염 전통 된장을 납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염도와 숙성기간, 원재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스패툴라를 놓쳤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콩 내려앉았지요. 며느리의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거기가 한국대학병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료 보내드릴게요. 우리 된장은 숫자로 말합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염도 11.8%, 질산염 무검출, 아플라톡신 불검출, 숙성 24개월, 콩 산지 이력, 소금 원산지, 발효 온도 그래프. 내가 매일같이 적어두던 기록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시식 미팅이 잡혔지요. 명단을 보니 영양팀장, 조리부장, 내과 전문의. 그 이름 내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검은 원피스에 체크 코트를 걸쳤습니다. 머리는 낮게 묶고 어릴 적 결혼식 때 샀던 진주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공장 앞에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병원 회의실엔 하얀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알코올 그리고 철제 의자의 마찰음. 영양팀장이 오 대표님 오셨네요 하며 반겼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내 눈과 며느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며느리. 시식은 말없이 진행됐습니다. 조리부장이 작은 국자로 된장을 풀어 미니 냄비에 끓였습니다. 병원용 기준이라 소금은 추가하지 않았지요. 내장탕도 아니고 멸치도 2~3마리만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물은 미묘하게 달큰했고 콩향이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영양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짠맛이 느리게 오고 감칠맛이 오래 가네요. 환자들이 소금 찾는 걸 줄일 수 있겠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첩을 보고 다시 된장을 한 숟가락 찍어 맛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모욕들이 마음속에서 스르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 맛을 내는데 시간이 걸릴 뿐. 시식이 끝나고 영양팀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와 납품 계약을 검토하시죠? 나는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단가와 납기, 품질 기준, 반품 조건. 그리고 계약서 맨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 단가 후속 협상 시 병원 우선권. 나는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수정합시다. 우리도 농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콩을 제대로 값주고 사야 장이 오래 갑니다. 단가를 마음대로 낮추면 결국 환자 음식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에 국산 콩 말고 어느 농가에 어느 밭까지 적읍시다. 환자들이 먹는 건 투명해야 하니까요. 회의실에 조용한 바람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볼펜을 돌렸습니다. 영양팀장은 상의를 하자며 밖으로 나갔고 회의실에는 나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어떤 날? 개원식 날요. 시골에서 된장 판다고. 요즘 세상에 어쩌고. 나는 의자에 등을 붙였습니다. 기억하지? 나는 네가 말한 조용이라는 단어가 오래 남더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했어요. 제가 모르는 세계였어요. 어머니가 오롯이 만든 세계. 나는 멀찌감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과는 받지. 그런데 며느라, 너도 알아야 해. 전문성은 자격증만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솜씨기도 하다는 걸. 계약은 내 조건대로 수정되었습니다. 농가 이력 공개와 단가 일방 인하 금지. 나는 계약서에 또박또박 사인을 했습니다. 장시어머니 주식회사 대표 장순애. 볼펜 끝에서 잉크가 살짝 번졌지만 글자는 정확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아들이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세상에 된장 팔아서 돈이 되네. 공장은 그 뒤로 바빠졌습니다. 병원 납품 외에도 학교 급식과 실버타운 식당, 심지어 해외에서 샘플 요청이 왔습니다. 공장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키는 맛. 직원들에겐 인센티브를 나눠주었고 지역 여성 2명을 더 뽑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공장 뒤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 막장 찍어 먹었습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고 그 사진이 또 작은 화제가 되었지요. 이 회사 진짜로 된장 먹고 산다. 어느 날 며느리가 공장에 찾아왔습니다. 하늘색 셔츠에 청바지, 얼굴엔 화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공장 구경해도 돼요? 그럼. 손 씻고 들어와. 이쪽이 발효실, 저쪽이 포장실. 이 선 넘어가면 손 다시 씻어야 돼. 며느리는 유리창 너머를 한참 보았습니다. 거기엔 노란색과 갈색의 장이 고요히 익어가고 있었지요. 공기 중에는 메주 냄새와 햇볕의 온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냄새 처음엔 싫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안심이 되죠? 나는 웃었습니다. 집 냄새니까. 사람은 결국 집 냄새를 찾아. 우리는 공장 앞 평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날 단톡방에 잘못 보냈던 메시지요. 캡처해서 프린트했어요. 제 사과문도 같이.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됐어. 사람은 실수로 배우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바뀌었다면 그걸로 끝이지. 며느리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환자 경험 지수가 올랐어요. 식사 만족도 설문에서 된장찌개가 집밥 같다는 응답이 많았대요. 제가 한 일보다 어머니가 더 많은 환자를 위로하셨네요. 나는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늘 거기 있었지요. 나는 찌개를 끓였을 뿐이야. 위로한 건 그들의 기억이지. 가끔은 그날 며느리의 말이 제게 약이었나 싶습니다. 요즘 세상. 그 말은 나를 자극했고 나를 밖으로 끌어냈고 나를 숫자와 서류와 새로운 언어 앞에 세웠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알람을 배웠고 바코드를 배웠고 택배 조회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배운 건 내가 만든 것을 내 이름으로 책임지는 법이었습니다. 장시어머니라는 네 글자. 그 단단한 징표. 어느 저녁 지역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큐로 찍으러 왔습니다. PD가 마이크를 달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뭘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는 것.
대신 결과로 답하는 것. 그리고 나를 도운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 그럼 며느리와의 관계는요? 나는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우리 회사의 의학 자문위원이야. 환자 영양과 저염식 기준을 자문해주고 직원 검진도 도와. 우린 팀이 됐지. 가족은 팀이 돼야 하거든. 다큐가 방송된 날 공장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축하와 주문 협업 요청 강연 제안까지. 나는 제일 먼저 농가부터 돌았습니다. 우리에게 콩을 대주는 5 농가의 이름을 액자에 새겨 공장 입구에 걸었습니다. 이 맛은 이 사람들의 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가를 올렸습니다. 왜냐고요? 제 값을 주고 사야 다음 해에도 같은 밭에서 같은 콩이 나옵니다. 싼 맛은 잠깐이고 좋은 맛은 오래 갑니다. 그건 된장이나 사람이나 같습니다. 가끔 장독대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내 놓습니다. 여보, 나 사장 됐어.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씩 웃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닮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들은 요즘 저를 회장님이라고 놀립니다. 며느리는 공장에 오는 날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양팔을 까요. 의사 가운보다 그 모습이 더 예쁩니다. 사람은 배운 걸 나누면 예뻐지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의사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장시어머니 주식회사 대표고 로컬 여성 창업 멘토이며 장독대 직위입니다. 저는 돈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돈은 농가로, 직원 월급으로, 환자 식단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장맛으로 흘러갑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장 클래스 하나 열어봐요. 가족 돌봄 프로그램으로. 환자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장을 쓰면 마음이 덤으로 있거든. 그럼에도 어떤 밤에는 그때 그 말이 떠오릅니다. 조용히 사시면 되지. 그 말에 나는 대답합니다. 나는 조용히 살지 않겠다. 나이 든다는 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해지는 일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뭘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나는 이제 안다. 나는 내 이름을 걸었고 내 손을 걸었고 내 시간을 걸었다. 그리고 내 장은 사람들의 밥상 위에서 집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끝맺기 전에 그날 병원 복도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들려드릴까요? 계약서를 들고 회의실에서 나오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나는 돌아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된장 팔아서 돈이 돼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이라 더 돼.